우리 활력이 잘 잤어? 오늘도 잘 지내보자. 아우 예뻐 진짜. 까꿍. 우쭈쭈쭈쭈. 까꿍. 우리 애기 맘마 줄까? 맘마. 맘마. 아유 손목이 나만하질 않네. 손목 아파. 살림을 하면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바로 티 나고, 설거지에 분리수거에, 지친다 지쳐 진짜. 맞다, 이거 옮겨야 되는데, 이따 옮길까? 아니다, 지금 옮기지 뭐. 자, 내 손목, 자기야, 무거운 건 내가 든다 했잖아. 손목도 안 좋으면서 그래. 됐어. 이 정도는 원래 거뜬했는데 진짜 손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 이러다가 진짜 손목에 큰 병 나는 거 아니야. 병원 가서 치료 받아봐야겠네. 가정주부들이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세요.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네? 척골 충돌 증후군이에요? 육아와 살림을 하며 척골 충돌 증후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3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형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 앞선 사연을 보니까 네. 우리 주부님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 맞아요. 육아하시느라 집안일 하시느라 네, 정말 네. 많이 힘드실 것 같고 특히나 이 김장철, 네. 명절에 손목도 많이 아파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선 이 척골 충돌 증후군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아래팔뼈에는요. 네. 척골과 요골이라는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척골의 원위부, 즉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서 척골이라는 뼈와 그 인접뼈가 계속 충돌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질병이 척골 충돌 증후군입니다. 뼈와 뼈가 이제 부딪히면서 네, 네. 통증이 나타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증상으로 또 나타납니까? 네,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목 척측, 새끼손가락 쪽 손목의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네. 저희가 활동할 때 특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난다든지 행주를 짜든지 걸레를 짜든지 또는 병뚜껑을 돌리는 듯한 그런 회전하는 동작에서도 통증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굉장히 일상 속 사소한 네, 행동들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네, 같은데 우리가 하루에 손을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뭐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맞아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데 네. 구조상 또 손목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네. 원인이 뭔지 궁금하네요. 네. 자료화면 잠깐 보실게요. 네. 왼쪽 사진처럼 손목에 척골과 요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그 척골과 요골의 높이가 원체는 일정하게 맞아서 보이는 게 가장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네. 근데 우측 사진을 보시면 척골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돌출이 되어 있죠. 네네. 그러면서 위쪽에 있는 다른 인접뼈와 충돌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게 척골 충돌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왼쪽에 보이는 화살표 있는 부위는 마치 빈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저기는 빈 공간이 아니고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라는 연골판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연골판은 저희가 손목을 회전하거나 디디거나 활동을 할 때 네. 마치 충격을 흡수해주는 방석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인데요. 저 구조물이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마모가 되면 통증이 더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실제로 손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그러면 요골입니까? 여기가 척골입니다. 여기가 예, 척골이에요? 척골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그 척골. 부분 네. 바로 위쪽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충돌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도 네. 이렇게 손목 통증을 앓고 계시는데 네. 병원에 안 가세요. 네. 이렇게 왜 안 가세요?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시간 지나면 다 낫겠지, 네. 괜찮아질 거야라고 이렇게 좀 쉽게 넘기시거든요.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 네.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맞나요? 이게 좀 단계가 있습니까? 네, 보통 초반에는 네. 가벼운 회전하는 동작이나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세요.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병이 진행되면
잠깐만 디디거나 또는 회전할 때도 심한 통증을 유발을 시키게 됩니다. 접시도 네. 잘 못 드세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더 연배가 올라가고 증상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왼쪽 사진과 같은 뼈 모양에서 우측과 같은 뼈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뼈 조각도 있고 뼈 네. 색깔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병원에 빨리 방문을 하는 네. 게 가장 좋을 텐데요. 그럼 네네. 병원에선 또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네. 우선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뵙고 이학적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네. 척측 부분, 새끼손가락 쪽 손목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엑스레이를 아까처럼 촬영을 하여 뼈의 높이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고요. 네. 척골 충돌 증후군이 많이 의심될 경우에는 우측 사진과 같이 MRI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이때 MRI 상에서도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라는 아까 말씀드린 연골판의 손상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뼈의 변화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법으로는 우선 수술하지 않는 보존조치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우선은 약물 치료, 휴식, 보호대, 물리치료 이런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네. 추후에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주사 치료나 또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척골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척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또 유독 네. 조금 많이 튀어나온 그 사람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게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증후군을 앓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사람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네. 뼈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네, 네. 근데 척골의 높이가 선천적으로 좀 높은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 대신에 이 뼈가 높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다 통증을 호소하진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스포츠 활동 중에 어떻게 무리를 하시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증상 유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천적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스포츠 활동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많이 쓰는 뭐 테니스 네네. 이런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 좀 네. 무리가 갈까요? 네, 아무래도 스냅을 많이 쓰는 동작을 하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척골 쪽이 좀 더 뼈끼리 맞닿는 동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통증 유발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과는 또 다른 거죠? 맞습니다. 네. 터널 증후군은 보통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아. 충돌 증후군은 네. 뼈와 뼈끼리 맞닿으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네. 네. 뭐 심각한 경우에 원장님께서 또 수술을 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어떤 수술을 좀 하게 될까요? 네. 자료 화면 잠깐 보시면요. 깎는 거 아니에요? 예, 뼈를 깎는다고 하면 다들 두려워하시는데요. 네. 그 왼쪽 사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뼈의 높이가 높아져 있는 충돌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뼈 높이를 낮춰서 네. 레벨을 맞춰주는 형태의 수술이 근본적인 수술적 낮추죠?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깎는 거 외에 맞출 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뼈의 가운데 부분을 네. 슬라이스처럼 저희가 빼내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뼈의 높이를 내린 다음, 네. 그 다음 저기 화면처럼 금속 나사목과 금속 판을 이용하여 고정을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의 충돌 증후군보다는 좀 더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연배가 너무 높으시거나 저렇게 심하게 진행된 관절염에서는요. 네. 낮추는 수술을 하더라도 저 부위에서 통증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척골 원위부를 아예 절제를 해내는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에 지금 네네. 척골을 어느 정도 지금 절제를 한 사진이죠? 네, 척골의 원위부 자체를 어떻게 사라졌어요. 보면 절제를 해내는데요. 네. 네. 저 사진을 보여드릴 때마다 환자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무서워요. 네네네. 사실은 수술 끝나고 되게 좋아하세요. 아.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고 네. 생각보다 움직임 범위도 잘 나오는 편이시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런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또 있군요. 네, 저희가 뼈만 교정하고 절제해내는 게 아니고 네. 수술을 할 때 저렇게 손목 관절 내시경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내시경상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라는 연골판의 파열 또는 지저분하게 마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변연 절제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 사진과 같이 염증 소견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수술도 내시경으로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와, 손목 수술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각각 수술 후 좀 회복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아, 네. 뼈를 절제하여 붙여주는 수술의 경우에는 네. 보통 한 1년 정도가 지나야지 아. 뼈의 유합이 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나면 뼈에 들어가져 있던 금속판이나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절제술이나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그래도 회복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가요? 예. 한 3, 4개월 정도면 일상생활로 다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뭐 재활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네, 재활치료도 수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근력도 키우고 유연성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 또 날씨가 이렇게 풀리면서 네.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운동할 계획이 있는 사람인데 특히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또 손목, 발목을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생활 속에서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겠습니까? 저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푸시업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푸시업을 하실 때 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하시는 것보다는 푸시업 바를 이용해서 손목을 일자로 만들어 두는 상태에서 기구 하시는 사용? 게, 예, 그게 더 안전합니다. 네. 손목이 뒤로 꺾인 상태에서 수직 압박력이 가해지면 네. 훨씬 충격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운동 전후로는 당연히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목에 좀 어떤 스트레칭을 할 수 있을까? 뭐 일반적으로 네.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돌리는 네, 회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주로 저희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앞쪽 뒤쪽으로 쭉 펴는 형태의 스트레칭을 더 권유를 드립니다. 오 시원한데요. 예, 전방부 힘줄과 인대를 늘려주고 네. 반대로 돌려서 후방부의 힘줄과 인대도 늘려주면서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뭐 네. 과도한 또 과격한 운동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스트레칭으로 풀어줘야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뚝뚝 소리 네. 나는 건 좀 정상일까요? 뚝 소리 나고 아프지만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스트레칭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척골 충돌 증후군 또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환자분들께서 병원 오실 때 오랜 기간 묵히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병을 치료하기도 어렵고 회복 기간도 오래되시기 때문에 손목 척측, 즉 새끼손가락 쪽 손목이 아프시다면 충돌 증후는 의심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형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